예,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수고가 우리 모두 많았습니다. 예? 저희 둘 다 야간에 심야, 새벽 2시까지 예, 그렇죠. 심야죠, 심야. 예. 심야 식당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안 봤는데요. 언제는 들어보긴 했습니다. 심야 식당이라는 게 귀경어가 아니고요. 네. 심야 식당도 왠지 모르게 귀신이 나오나? 그러니까요. 이럴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뭐죠? 미식가 나오는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네네. 뭐더라?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독한 미식가.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와 그렇군요. 비슷한 건데 단지 이제 이 포장마차 비슷한 조그만 선술집에 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주인 아저씨랑 같이 이제 고민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인생사를 이렇게 하는 게 심야 식당인데. 예? 교수님 그 식당 하시면은 제가 맨날 가서 대성통곡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걸 하면 알코올 중독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야 어제 진짜 심야까지 다들 너무 고생 아나운서들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했고 저도 네. 수고했고 근데 어제 우리가 수고를 했는데 왜 수고를 했느냐? 바로 어제 뭐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 결과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증시가 좀 팍 올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뭐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중에 5천 맞습니다. 주가지 5천 얘기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한 바가 있는 만큼 우리 증시 전반에 굉장히 강한 기대감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2.66% 상승하며 2,770선을 넘겨서 마감이 됐는데 연중 최고치였고요. 사실 그 수급 상황을 볼 때 외국인이랑 기관을 좀 많이 보잖아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1조 원을 사들였고요.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8,800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1조 원 가까이 사들이는 것이 지난 2월 19일 이후에 4개월여 만이고요.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 역시도 2천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해서 1.34% 상승하면서 750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서 우리 증시가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것이 사실 통상적으로 전 저점 대비 20%가 넘으면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의 지수가 전 저점 대비 20%를 훌쩍 넘긴 상황이라서 오늘 투자자분들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정치적 안정이 돼야만 경제도 돌아갈 수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솔직한 얘기로 뭐 5천 된다. 그거 믿고서 했겠어요. 이게 그건 안정이 아니겠죠. 되니까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뭐 주식하시는 분들도 5천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이 코스피 5천이 뭐 달성 가능하느냐 예. 이 얘기를 두고도 많은 기사들이 또 나왔는데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 당사자도 나도 개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증시를 띄우고 우리 증시를 더 키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뭐 5천까지는 아니더라도 3천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허. 이런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통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 1년 정도는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이른바 허니문 랠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주가지수 5천 향해서 우상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도 1981년 이후에 총 9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대선 이후 1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9번 중에 6번은 상승 랠리를 키워갔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도 새 정부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서 코스피 5천 시대가 조기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경제가 풀리면 코스피 지수, 이 주가 지수도 오르게 돼 있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이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2차 전지라고 해도 배터리 뭐 네. 이 기업 요새 중국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아주 고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제가 아까도 정성호 의원께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검소한 이런 취임식을 가져서 그거 정말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이 됐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는데 관련한 기록물들이 이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이 모두 이관이 완료가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이 오늘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에서 만든 제20대 대통령 기록물 1,365만 105건을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관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관된 기록물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전자기록물 777만 건, 비전자기록물 587만 건인데요. 여기에서 전자기록물이라 하면 전자문서가 39만 건,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가 663만 건, 또 SNS와 홈페이지 등 웹 기록이 74만 건 등이 있고요. 비전자 기록물은 종이 문서가 3만 4천 건, 간행물 692건, 행정방물 선물 1,200건, 시청각 기록물 583만 건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들 중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총 21만 8,423건이고요. 전체 기록물 중에서 총 비율은 1.6%입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법을 보면 국가안보나 개인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기록물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15년에서 최장 30년간 비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여기에서 국가안보 등의 특정 사유로 공개가 제한되는 비밀 기록물은 77건입니다. 그렇지만 이관된 기록물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됐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수사기관이 이제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퀴즈 하나 낼까요? 어려워요? 지금 당황했어요. 어려워요? 이거 있잖아요. 네. 우리 선거 공보를 봤잖아요. 네. 기호 1번 이재명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슬로건도 적고 2번 김문수 해가지고 슬로건 적고. 그렇죠. 이거 일반적으로 얼마 들 것 같아요? 공보물만 만드는데요? 네. 그것만 하는 거. 붙여주는 거는 이 집으로 우편물 하는 건 정부 국가에서 합니다. 그거는. 오. 인쇄비 말이에요. 인쇄비. 진짜 모르겠네. 5억? 찍어요. 5억? 네. 5억. 이야. 왜요? 아직 젊어서 모르네. 50억이요. 진짜요? 네. 조금 줄이면 40억까지는 가능한데 아니, 물론 더 줄일 수는 있어요. 그 왜? 부수를 많이 하면 좀 싸게 해주잖아요. 한번 그런 인쇄에서 알아봐요. 근데 있잖아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것도 있잖아요. 기호 7, 8번 이런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드는데. 근데 제가 요번에 그거 공범을 보면서 이준석 후보의 공범을 봤을 때 이거 돈 좀 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손편지 쓰고 아무리 못 줘도 제가 볼 때 40억은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돌려받아요. 그렇죠. 그 당연히 돌려받아요. 15% 이상 득표하면 돌려받거든요. 10% 이상 득표하면 쓴 돈의 반을 돌려받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8점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점 몇 %, 하여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동일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권영국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후보 참 선거 비용도 못 받고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를 교수님께서는 다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도 그렇구나. 정리 삼아 다시 한번 미안해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사람을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구나. 예, 하세요. 방송 아니면 또 못하죠. 주기. 자, 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후보별로 선거 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선관위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 588억 5천여만 원의 범위에서 이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이 선거 비용 전액이 보전이 되고요. 10에서 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액을 보전받을 수가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전 후보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전 후보의 경우에는 10%에 미치지 못하는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준석 후보하고 권영국 후보가 뭐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만큼 돈을 많이 쓰지는 않은 건 확실해요. 네. 예?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는 리아카 끌고 다니는 리아카 뭔지 아세요? 리어카. 리어카죠. 영어로 하면 리어카인데 우리는 그냥 리아카 그러죠. 네. 리아카 끌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돈을 적게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든 돈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몇십억은 나갔어요. 분명하게. 이거 어떻게 중단합니까? 일단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자꾸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얘기했더니 네. 이준석 예.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291만여 표를 받아서 득표율 8.34% 기록을 했고요. 지금 기사를 통해서 전해지기로는 이번 선거에서 한 30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막 걱정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혁신당의 서진석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이 이미 후원금으로 선거 비용을 다 충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선 전날에 이 서 대변인이 SNS에 누리꾼의 글을 하나 공유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준석 지지자들에겐 미안하지만 이준석은 왠지 득표율 10%가 안 돼서 선거비 수십억 갚느라고 정치 은퇴하고 택시기사로 전향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글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 부대변인이 우린 이미 후원금으로 선거비를 다 충당했다. 정당 보조금 다 반납해도 흑자라는 얘기다. 라는 글을 썼고요. 그리고 이어서 올린 글에도 정당 보조금 지출 없이 후원금만으로만 이번 대선을 치러냈다. 당원들이 모아주신 후원금, 국민의 혈세로 받는 정당 보조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고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전했고요. 그리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이번에 1%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최종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어젯밤 8시부터 밤새 이제 후원금이 쏟아졌대요. 그래서 후원 건수는 3만 5천 건, 액수로는 13억 원이 모였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권영국 후보는 이 시민들이 낙선한 후보에 모아준 마음이라고 고마움을 전하면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호응이 득표로 이어지지 않은 문제는 숙제로 남겨두겠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학식 먹고 다니는 것도 돈 아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도 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철거래